자, 유형표 보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26번. 26번. 하원에서 26번인데? 네. 하원에서 26번. 여기는 24번하고 20번. 이거 알겠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간이 좀 줘가지고 세 번째 시간에 한 2, 30분 정도를 개별적으로 봐줘야 될 거야. 이거 풀어주고 나서 개별적으로 봐줄게. 오케이? 자, 20번 같이 뭐 보십시다. 20번. 지금 타원 얘기하는 거지. 약간 타원 쪽이지. 20번 보시면 타원이고요.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 y의 제곱은 1이야. 자, 주어진 게 하나도 없네. 그치? 주어진 게 하나도 없고요. a점, p점, a점이 있고 f 첫점 그리고 f 프라임 첫점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p점이 있는데 p점이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나요? p하고 a하고 f 프라임 연결을 시켰더니 PFF 프라임과 자 왼쪽 삼각형과 PFA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B가 2대1이다. 이거 그림 완전 잘못 그렸구나. 자 보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 B가 2대1이래. 어차피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은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넓이 B하고 똑같아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좌우 대칭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길이 세 개가 같다는 얘기야. 그치? 밑변의 길이의 B가 넓이의 비율과 같습니다. 라고 주어진 거고, 둘레길이 P, F, F 프라임의 둘레길이, 자, 삼각형 P, F, F 프라임의 둘레 길이가 주어졌는데, 둘레가 뭐래? 둘레가 11에. 오케이. 둘레가 11에.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 A는 여기가 A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타원의 성질 P점, F점, F 프라임 이 두 개 길이 합이 얼마가 되지? 2A가 되겠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이 2A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게 둘레 길이가 둘레 길이. 이 둘레 길이가 얼마다라고 했냐면 얼마래요? 12래요. 그럼 이 부분 길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거 두 개 길이 합이 뭐라고? 2A. 그렇다면 이 길이는 둘레 12에서 2A를 빼면 되겠지. 좌우 대칭적이니까 이 부분이 얼마야? 6 빼기 A가 되겠지. 여기도 뭐가 돼? 6 빼기 A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F는 우리가 C라고 하는 거죠. C. 초점을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나와 있고 A하고 B에 대해서 구하십시오라고 했어. 여기가 B가 될 거야. 그쵸? 초점을 알아버렸어. C가 6 빼기 A야. 그쵸? 그리고 당연히 A가 6 빼기 A하고 길이가 6 빼기 A하고 6 빼기 A로 알아버렸잖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진짜? 12 빼기 2A가 될 거 아니야. 그치? 12 빼기 2A가 결국은 A가 되겠지. 좌표 A하고 똑같아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A가 3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C가 2입니다가 되겠죠. 자, B하고 A하고 C에 대한 관계가 어떤 관계냐? 뭐, 이 길이가 이렇게 세워진다, 이것은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A, B, C 중에서 제일 긴 게 누구야? 보면은 A가 가장 길 수밖에 없어. 그럼 A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지. 그래서 A제곱 16은 B제곱 플러스 4가 되어서
그러므로 B는 루트 12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씩 찾아서 풀어주시면 되겠냐? 뭐 잘못 계산했나? 맞죠?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별건 없습니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약간 혼동스러울 수 있지만 별거 없어요. 24번. 자, 도형의 방정식 이거는 거리 문제라고 했죠. X축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어요.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A와 Y축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습니다. X축과 Y축 위로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A하고 B, A, B의 길이가 3이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항상 고정이 되는 게 이것의 길이가 3으로 고정이 되면서 움직입니다. 라고 했고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자, 2대 1로 내분하는 점에 대한 P. 이것이 나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자취하고 싶은 방법 똑같다라고 했죠. 뭐가 똑같아? P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걸 X, Y라고 잡아. 구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걸 구하고 싶은데 필요한 점이 이 점하고 이 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A하고 B로 잡아. 그렇지. 그래버리면, 자, 이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9입니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9가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구하고 싶은 X좌표는 어떻게 나타나고 Y좌표는 어떻게 나타나지? 얘에 대해서 식을 쓰라고 했고요. 자,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고 A좌표가 A,0이고 B좌표가 0,B니까 우리 고일 때 배웠던 내분점 구하는 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B의 합분의 3분의 A 이게 X좌표가 되고 자 B의 합분의 3분의 2B 이게 Y좌표가 되더라.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건 A하고 B에 대한 식이 아니고 X하고 Y에 대한 식이다. 근데 A하고 B에 대한 식이 있기 때문에 A 대신에 3X를 B 대신에 2분의 3 Y를 집어 넣어주시면 X하고 Y에 대한 식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A 대신에 3X를 집어넣으면 9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9 Y의 제곱은 9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Y제곱은 1이다. A값이 B값이 그치 이렇게 해서 타원이 되겠다 라고 알 수가 있다. 모든 자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이 방법을 풀면 다 풀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마지막 26번 하고 진도를 나가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개별적으로 좀 더 풀이를 해 주겠습니다. 자, 26번.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반지름이 5짜리구나. 반지름이 5짜리인 C1.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마이너스 2,0이 중심이고, 마이너스 2,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이 1짜리인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있는 거야. 이 원에는 바깥쪽에서 접하고 커다란 원에서는 안쪽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의 자취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뭐 대충 그려보면 하나만 더 해보자. 대충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원들이 접하는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중심하고 반지름 사이 관계거든. 어차피 원이 중심과 반지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중심하고 반지름을 체크해야 되는데 자 여기 중심 커다란 원 중심 뭐 작은 원의 중심 요정이 이쪽에 이 정도에 있겠죠. 그리고 중심과 중심을 이어주는 선을 그립니다. 반지름을 체크하기 위해서 큰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체크하고 자 이런 식으로 중심과 중심을 이어주는 이런 선을 그려요. 이게 원 문제 풀 때 항상 이런 방법으로 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체크하면 커다란 원의 반지름이 5입니다. 이게 5야. 커다란 원의 반지름. 그리고 작은 원의 반지름. 작은 원, 이 노란색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R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이 반지름 1과 R이 만나겠죠. 1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봐요. 이게 중요해요. 이건 5 빼기 R이에요. 맞죠? 자, 뭐가 궁금해? 이 중심이 어떤 궤적을 나타내면서 나타내느냐라고 했는데, 자, 문제에서 정점, 정해진 점은 두 개입니다. 마이너스 2,0과 0,0이 정점 정해진 점이에요. 이건 계속해서 움직이는 점들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잘 봐. 이 두 정해진 점과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점이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 이게 길이가 1 플러스 R이야. 근데 이거 길이가 5 빼기 R이야. 항상 뭐가 똑같아? 합이 똑같아. 1 플러스 R과 5 빼기 R을 더하면 언제나 6이야. 즉, 이 P점의 위치는 무엇이냐?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항상 6자리인 점의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됩니까? 타원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거리가 항상 일정해. 이 두 개 합이 항상 일정합니다. 타원이 되겠다라는 얘기지. 중심이 여기 마이너스 1,0. 그렇죠? 중심이 마이너스 1,0이고 초점이 마이너스 2,0과 0,0. 그리고 A는 얼마가 되겠어? 3이 되겠지. A는 3. A가 3. 여기가 만약에 원점이라고 가정한다면 C는 1. 그치? C는 1. 그럼 B가 얼마나 되느냐? A가 가장 긴 면이기 때문에 루트 3, 3, 9 빼기 1, 1 해가지고 2 루트 2가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식을 세울 때 3, 3, 9분의 더하기 8분의는 1로 쓰신 다음에 중심 맞춰줘야죠. 중심이 마이너스 1,0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 y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지금 식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림으로도 구할 수가 있겠다 라는 얘기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유형편이었고요. 자, 개념편에서 실력은 굳이 안 해도 무난하고 있죠. 이제 처음 배우는 분이라서 실력은 안 해도 되고 뭐 꼭 물어보고 싶은 분도 있어. 이따 개별적으로 좀 봐줄 거예요. 근데 이걸 꼭 물어보고 싶다 라는 분들 개별적으로 봐줄게요. 이따가 정리해야 될 것 같아. 틀린 것도 좀 고치려고 노력해보고 그래서 이따 봐줄게. 좋아! 자 이제 새로운 단어 넘어갑니다. 우리가 자 2차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포물선 그쵸? y는 4px x제곱은 4p y는 포물선 그리고 타원 a제곱은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타원까지 배운 상태고요. 이제 하나만 더 배우면 끝나요. 하나를 더 배우면 끝나는데 얘는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여기까지가 2차 곡선이에요. 오늘은 2차 곡선을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2차 곡선의 접선. 항상 뭔가 그래프를 배우면 접선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야. 그 접선을 배울 텐데 접선은 되게 빠르게 갈 거예요. 공식으로 다 풀어지기 때문에 좀 양이 많아도 좀 빠르게 지나가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온전하게 드디어 벡터를 시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고사 둘 다 1학년이죠 지금 1학기 중간고사는 범위가 저기 딱 쌍곡선 빠질 거예요. 아마 직선의 위치만큼까지도 나오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2차 곡선에서 오늘 배우는 쌍곡선까지가 될지 아니면 접선까지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접선 뒤쪽이 쓰잘데기 없이 굉장히 양이 많거든. 양이 안 많아도 돼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아무리 많아도 이 접선 부분까지 적으면 쌍곡선의 방정식까지 중간고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쌍곡선입니다. 쌍곡선은 뭘 쌍곡선이라고 하느냐?
타원이 뭐였죠? 두 점에서부터 거리의 합이 같은 걸 우리가 타원이라고 했잖아. 자, 쌍곡선은 뭐냐면요. 두 점에서부터 거리의 차이가 일정한 점들이다. 차이입니다. 차이. 자, 거기 나와 있죠? 차이가 두 점, F하고 F'부터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쌍곡선이라고 불러주거든요. 자,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만들어진 원래는 막 실로 해가지고 막 하는 게 있는데 봐도 되고요. 굳이 그런 뭐라고 됩니다. 자, 여기 F'이 있어요. F'이 있고 여기에 F가 있습니다. 쌍곡선은 뭐냐? 어느 점 P를 잡았는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차가 항상 일정해요. 자, 그리가 좀 어렵긴 한데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점의 가치를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름들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 부분은 뭐 초점이라고 불러주는 건 당연하겠고, 여기는 꼭지점이라고 불러주겠죠. 그리고 여기를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이 길이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주축이라고 불러요. 이 길이를 주축. 여기서는 이 주축이라는 부분이 새롭게 나왔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주축이 새롭게 나왔고요. 그리고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을 쌍곡선이라고 하자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말 초점이 무엇이다. 그리면서 잘 체크해 보세요. 쌍곡선, 초점, 꼭지점, 주축, 중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주축이라는 게 새롭게 나왔고요. 여기를 A라고 잡습니다.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를 C라고 잡고요. 그래서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Y축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걸 공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자 시작은요. PF''과 PF'의 차이가 2A입니다.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차이는 2A다. 똑같아요. 타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합이 2A다. 얘는 차가 2A라고 시작하잖아. 그럼 P를 X, Y라고 잡고, 자, 여기를 C, 0.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C, 0이니까 똑같이 시작을 하겠죠. 절대값 PF이 얼마가 돼요? PF 루트 X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루트 그냥 이 녀석을 PF를 크다라고 다 그럴 필요 없겠다. 어차피 제곱시킬 거니까. 자, X 플러스 C의 저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요. 얘를 정리하려면 두 번 제곱을 시켜줘야 되거든. 상당히 불편한 과정이야. 학교에서는 그런 과정을 묻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타원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두 번 제곱을 걸쳐서 어떤 식을 만들어내냐면 이런 식을 만들어냅니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의 제곱은 A제곱의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두 번 제곱을 해요. 그렇다면 뭐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 식이 좀 불편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녀석을 C제곱 빼기 A제곱을 C제곱 빼기 A제곱을 B제곱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이것도 뭐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렇죠? 자, 이 바꾼 다음에 집어넣으니까 B의 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의 제곱은 뭐 A제곱 B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A제곱 B제곱이 되겠지. 양면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얘가 바로 쌍곡선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자, 빼기입니다. 타원하고는 타원 더하기지만 얘는 빼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더라. 이 녀석을 보면 아, 쌍곡선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쌍곡선이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면 되고 한 가지 더 초점과 A하고 B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C가 가장 길게 되거든요. 오케이, C가 이번에는 가장 길어요. 그래서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자,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이게 첫 번째 식입니다. 첫 번째 식. 그런데 쌍곡선이 이렇게만 있느냐? 아니요. 이렇게도 생겨요. 자, 그림을 외워주세요.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첫 점이 여기하고 F하고 F', Y 축에 이렇게 특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그림을 그리면 차이가 일정하게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겠죠.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겠죠. 이런 형태의 그림도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은 원리로 이 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우변이 1이 되느냐 마이너스 1이 되느냐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이냐 위쪽 아래쪽이냐 이것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쌍곡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주축이고요. 여기가 이번엔 P가 되겠죠. P, 마비 이런 식으로 대주시겠다. 이 부분만 체크하면 이제 쌍곡선이 약간 느렸거든요.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우변이 1이냐 마이너스 2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생기더라. 30쪽에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그려보자. 자, 쌍곡선을 우리가 이번에 처음 배우느냐? 아닙니다.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리함수 배웠잖아. 유리함수도 쌍곡선이에요. 유리함수도 쌍곡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점도선이 존재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버렸잖아요. 이것은 쌍곡선입니다. 여기서도 배웠던 그림이란 말이야. 그래서 쌍곡선이 일반적으로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점근선이. 점근선이 무엇이냐라는 것만 가볍게 봐주시면 점근선 적절식에서 가져올게요. A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B제곱분의 Y제곱은 1 마이너스 아닙니다. A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Y의 제곱은 A제곱분의 B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됩니다. 잠깐만요. B제곱분의 Y제곱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B제곱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분의 B제곱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내가 여기에서 Y는 플러스 잠깐만요. 우리가 수트를 안 배웠잖아. 고인이가 수트를 안 배웠잖아. 극한에 안 배웠네? 일단 그래도 해봐요. 모르겠다. A분의 B가 밖으로 나옵니다. A제곱 B제곱의 X제곱을 밖으로 꺼내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X 제곱분의 A제곱이 돼요.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일단 그렇다 붙여 외우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수트를 배우시면 수트를 배우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X가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리미트가 뭐냐면 극한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X에다가 이거 무한대거든요. 계속 커지는 놈이거든요. X에다가 계속 커지게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는 건데 자 양면의 리미트 X를 계속해서 키우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얘를 붙여버리면 자 X가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그럼 분모에 있는 이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겠지. 분모의 숫자가 계속해서 커지면 숫자는 얼마를 향해서 가까워질까? 분자는 고정이 됐는데 분모가 계속해서 커져. 어디로 가까워질까? 0에 가까워지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0이 돼서 없어진 거예요. X가 오른쪽 무한대로 X를 계속해서 무한대로 집어넣겠다라는 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Y라는 값은 함수값은 무엇을 향해서 가냐면 얘가 0은 없어지고 곱해버리니까 뿔마 A분의 BX가 되어버립니다. Y값은 뿔마 A분의 BX에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원래는 점근선이 존재해요.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점근선이 존재하는데 그래프가 약간 잘못됐죠. 정확히 그리자면 이 노란색 뿔마 A분의 BX라는
원점을 지나면서 직선에 점점 근접하는 모습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약간 극한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근선이 뭐가 되느냐? 점근선은요, 자, 여기에 있는 A하고 B를 이용해서 Y는 얼마 A분의 BX가 점근선이에요. 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여튼 점근선이 존재한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뭐니 해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밑에 얘가 나와있죠. 그분의 x제곱 마이너스 7분의 y의 제곱은 2라고 나와있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그리면 좋냐면 쌍곡선은요, 자, 점근선이 존재하죠. 점근선이 존재하는 그래프는 무조건 점근선 극폭이었어요. 지수함수든, 오케이? 로그 함수든, 뭐 유리함수든 점근선이거든. 자, A가 얼마야? A가 얼마야? 3이지. 3의 제곱. B는 얼마야? 루트 7이지. 그런데 점근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y는 얼마 3분의 루트 7x거든요. 그럼 이걸 그리기 위해서 뭘 하느냐? 여기에 3 찍어. a값 3. 마이너스 3. 얘가 주축이에요. 그 b에다가 루트 7. 루트 7. y축에다가 루트 7. 약간 납작한 직사각형. 약간 납작한, 연하게 그려야 돼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점근선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3분의 루트 7x하고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x. 이게 점근선이에요.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자, a 값이 3이니까 이 점을 출발해요. 이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근하면서 지나고 꼭지점 점근하고 점근하면서 꼭지점 점근하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초점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을 거야. 자, 쌍곡선의 초점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길다고. 그렇다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16이지. 4, 4, 16이니까 이렇게. 이번엔 초점이 가장 긴데 결국 이 길이는 무엇과도 같아지냐면 세워서 이 길이하고 같아져요. 이 길이가 3하고 루트 7. 4. 이 길이하고 같아요. 알겠어?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너무 잘 그렸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박스를 그려보십시오. 박스를. 자, 한번 더 그려볼까요? 한번 더. 자. 여기 나와있는 16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5분의 y 제곱은 마이너스 1. 자, a 값이 얼마니까? a가 3이다. b가 얼마입니까? b가 5입니다. 그쵸? c 바로 찾아버리자. 자, 쌍곡선에서는 c가 가장 길어요. 우리가 비 빼야 되는 거예요. 루트 16 플러스 25. 16 플러스 25, 41이 되겠네. 루트 41이 c가 나올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a하고 b로 가스를 만듭니다. 가스. 자, a가 4. 이 정도. b가 5. 이 정도.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요. 마사, 마오, 연하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박스입니다. 그 다음에 점근선 표시합니다. 이렇게 점근선을 표시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쪽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점근하고 꼭지점이 있고 점근하고 점근하고 꼭지점이 있고 점근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충 루트 40에 초점을 그려주는 거죠. 마이너스 루트 40에 이렇게 초점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리시기만 하면 돼요. 일단 쌍곡선, 타원, 뭐 포물선 이런 것들은 그림을 잘 그려주시고 그림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 접점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것만 잘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주축 길이는 그래서 10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주축 길이는 이게 주축이 되버려요. 주축이 10이 되버리고 꼭지점은 0,5 마이너스 0,-5가 되고요. C 초점은 꼭지점 초점은 뭐 0,40, 0,-40 적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나오는 건 당연히 평행 이동에 대해서 나오겠죠. 항상 그렇듯이 평행 이동은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에 대한 정보를 주어질 거예요. 그렇죠? 이 중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래서 식을 찾을 때는 그냥 중심이 0,0에 있다고 가정하고 똑같이 A가 B값, C값을 구한 다음에 식을 만들어서 평행 이동은 제일 마지막에 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걸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 있네요. 뒤쪽에 32쪽부터 33쪽까지. 자, 우리 연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저기 33쪽에 밑에 문제들 연습 좀 해보자. 그림 그리기를 잘해야 돼요. 자,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짜장면. 잘 그릴 필요 없어요. 잘 그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 2는 4, 5, 20. 자, 오케이. 그렇게 그리면 되고요. 보라. 여기가 루통과 우리 루통. 5, 4, 9, 3, 맞아요. 루트 5분의 2잖아. 그렇지, 전부 다 루트 5분의 2. 루트라고 했어? 오케이. 루트 5분의 5. 왜 5분의? 와, 여기가 쉽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됐다. 자, 이제 필수제 넘어갑니다. 필수제 1번입니다. 자,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차가 8이라고 그랬어요. 자, 거리의 차는 2a입니다. 거리의 합도 2a이고, 타원에서. 그래서 A가 4입니다. A가 4인데, C가 지금 5잖아. A가 3인데, C가 5니까, B는 피타고라스 정리. 얘가 가장 빗변, 가장 길다라고 했으니까 3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찾아주시고, 뭘 찾으라고 끝났네요. 그렇죠? 16분의 x제곱 플러스 339 빼기 y의 제곱은 1입니다. 오케이? 자, 첫 점이 y축이라면 오른쪽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주축의 길이도 어차피 2a입니다. 주축이가 2a니까 a는 3이 될 것이고 c가 6이라고 적었으니까 b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6분의 36을 3, 3을 구하면서 47 루트 27 그래서 3루트 3 이렇게 b를 구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리는 a제곱 9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3, 3, 9, 3 27분의 y의 제곱의 주축이 y축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라고. 우리 3 있나? 왜 틀렸지? 쫙 틀렸지? 잠깐만. 그래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주축이 b가 되죠. y축, 그치? 자, y축이 주축이기 때문에 b가, 이 b가 여기입니다. b가 3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c가 그대로 6이 되니까 a는 3, 3, 6, 36, 27, 루트 27이 되겠죠. 뭐 살까? 문제 맞게 적은 게? 맞아요. 그렇죠. B 맞아. 오케이. 그래서 A 제곱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의 제곱은 마이너스 2라고 적으시면 되겠지. 오케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축이 Y축에 있으면 2A가 아니고 2B입니다. 자, 밑에 문제 풀어보시면
그래 봐요. 그 그림은 굳이 그릴 필요 없어. 심한 상무라서 A 쓰면 가면 돼. 안 보였어? 오케이, 거기까지 하고, 자, 넘어갑니다. 23번 계속 나옵니다. 점근선이 주어집니다. 점근선에 방정식은 원래 얼마 A분의 BX란 말이야. 그런다고 A가 4고 B가 3이야. 이게 아니야. A를 4에, 자, 적당한 수로 약분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A를 4K, B를 3K 이렇게 두시면 점근선이 뿔마 4분의 3x가 되겠지. 근데 C가 5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K 값이 1이 되는 거 알겠지. 피타고라스의 수 3, 4, 5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딱 구한 거예요. 이제 뭘 구하래? 쌍무선 방정식 구하래요. 자, 1이니까 결국은 맞죠? 16제곱 빼기 9분의 y제곱은 1을 안 하고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하나 더 하자. 자,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문제. 평행이동이 됐어요. 일단 뭐가 중요하느냐? 주축이 자 어느 축에 평행한지를 봐야 되는데 y좌표가 같기 때문에 x축에 평행한 게 주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이 되고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렇죠? 중심, 자 가장 중심이 어디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가면 마이너스 1,0 중심이 되어주시겠죠. 여기는 초점이 주어진 거고 이 길이가 5예요. 그 말은 C가 5다라고 주어진 거고 거리 차가 6이기 때문에 A는 3이다라고 주어진 거고 B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가 되어주시겠죠. C가 가장 긴 면이니까 그렇다면 A에도 3, 3, 9분의 얼마 제곱 평행이동이 중심이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분의 y는 중심이 2가 돼야 되니까 y 마이너스 2의 제곱 주축이 x축에 평행하니까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이제 평행 이동이 됐더라도 그냥 이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C가 뭐냐, A가 뭐냐 구해서 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또 밑에 문제 한 2개씩 정도 풀어보도록 하자. 35쪽과 36쪽을 2개씩 푸는데 그건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오늘 끝낼 수 있을까 몰라요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